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도 계속적인 대민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편 병무청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폭우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식중독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전군의 식중독 예방 지침을 알린 뒤 전 부대의 위생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3라운드에서 광주 FC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김천 상무는 승점 36점으로 3위 대전 하나시티즌을 제치고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빨리 오실 줄.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싹 해주시니까 이거 진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나라 진짜 살만하고 군인 없으면 안 돼. 약간 최고라고 자랑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한 우리 군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가부터 공장까지 일손이 필요한 곳곳에 군 장병들이 투입돼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농가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인근 강물이 범람해 농작물을 키우던 비닐하우스를 덮쳐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일손이 부족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장병들은 뿌리만 남아버린 토마토들을 뽑아내고 폐비닐과 스티로폼을 부지런히 밖으로 빼냅니다.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작업을 펼치는 장병들이 더위에 지칠까 소방대는 연신 비닐하우스 위로 물을 뿌립니다. 주민들은 더위에 고생하는 군 장병들에게 빵을 선물하며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폭우는 농가뿐만 아니라 목조 가구와 매트리스 등이 적재돼 있는 가구 공장도 덮쳤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인접해 있는 한 가구 공장입니다. 이렇게 높게 쌓인 가구들이 전부 물에 잠겨 못 쓰게 됐는데요. 장병들은 이 폐가구를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들이 모두 물에 잠겨 망연자실했던 주민은 지자체의 도움으로 군 대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고 우리 군의 발빠른 조치 덕분에 한결 시름을 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아들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고생하는 거 보면 미안한데 그래도 살만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진짜 살만하고 군인 없으면 안 돼. 안 봐도 되는데 더군다나 이런 것까지 해주니까 최고라고 자랑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 육군은 22일에도 피해 지역 36곳에 1,300여 명의 장병을 지원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 새겨진 군 장병들의 소중한 땀방울. 우리 군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우리 군도 계속적인 대민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곳은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과 경남 산청, 합천 등 모두 6곳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 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23일 설명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와 같은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대민 지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은 오늘 피해 지역 56곳에 2,300여 명의 장병과 30여 대의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군 31사단이 피해 지역 15곳에 748명의 장병과 15대의 장비를 투입했고 육군 39사단이 경남 피해 지역 8곳에 505명의 장병과 19대의 장비를 동원해 대민 지원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병무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 훈련 면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북한이 지난 6월 25일과 7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임진강 상류의 환강댐을 방류한 사실을 통일부가 파악했습니다. 북한은 두 차례 모두 방류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측 방류 동향을 주시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접경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9월 통보 없이 환강댐에서 물을 내보내 임진강 하류에서 우리 측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도 통일부 차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촉구하는 등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인데요. 우리 군은 전부대에 식중독 예방 지침을 하달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장마가 끝나니까 다시 이제 폭염이 시작됩니다.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힙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식중독이 또 문제가 될 시기가 왔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이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새 정부 초대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폭우로 인한 응급 피해 복구를 당부하면서 식중독 예방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전 부대의 식중독 예방 지침을 알린 뒤 전 부대의 위생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손 씻기 생활화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식중독이 음식물에 포함된 노로바이러스와 살모넬라균과 같은 유해균과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인 만큼 식재료 관리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리 근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육류, 어패류 등은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 그리고 급수시설과 취사장 위생관리, 식자재 보관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겁니다. 조리 후엔 상온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식중독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진료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역학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중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가까운 의무대나 의무사 감염병 대응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달 초 비무장지대를 넘어온 북한 주민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병사들이 한 달간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작전과 관련해 장병 10명에게 합참의장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 중 의무복무 중인 병사 2명은 작전 공로를 인정받아 29박 30일간의 포상휴가를 받았습니다. 군은 지난 3일 중서부전선에서 20시간 넘는 작전 끝에 북한 주민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작전에 기여한 인원 일부에게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표창 등도 검토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병영생활 규정상 귀순자 유도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 포상휴가 승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병들의 올바른 경제생활을 위해 육군본부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도전 경제 골든벨을 육군 3군단에서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은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답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입니다. 정답이 발표되자 참가자들의 함성 소리, 아쉬운 탄성 소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3군단 사령부에서 육군이 개최한 도전 경제 골든벨 행사 현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와 경제교육단체 협의회,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감각과 금융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힘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역량을 키우는 좋은 자리가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사에는 3군단 예하 각 부대에서 선발된 장병들과 주관단체 관계관 등 3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이날 골든벨에서는 최고의 1인이 탄생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개인 연등 시간에 한두 시간씩 계속해서 짬짬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말고도 이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KBS에서 도전 골든벨을 진행을 했었는데 물론 그때도 굉장히 즐거웠지만 오늘 진행했던 이 장병분들과 함께한 도전 골든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육군본부는 사회초년생인 장병들의 복무기간이 경제적 자립의 훈련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번 도전경제 골든벨 이후에도 다양한 협약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병 경제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IDF 2025에서 한국 통합관을 운영하고 유럽과 중동 방산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튀르키예 IDF는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로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80여 개국의 방산 기업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자국의 최신 무기 체계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올해부터 방사청은 기존의 정부 홍보관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의 중소기업관을 통합 한국관으로 통합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IDF에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 방위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주최국 튀르키예를 비롯한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과 우리 기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군복지단이 군 자녀의 주거복지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재단 행복기숙사에 군 자녀가 입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국군복지단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맺은 업무 협약의 핵심은 군 자녀의 행복기숙사 입주 지원입니다. 복지단은 약 30년 동안 대구 무열학사와 부산 해운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노후화에 따라 올해 안에 운영 종료합니다. 이에 내년 1학기를 기준으로 재단이 대구와 부산에서 운영하는 행복기숙사에 군 자녀 약 250명이 입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입주할 행복기숙사는 지하철역과 가깝고 주변에 학원, 도서관 등이 있어 주거와 학업 환경에 도움될 거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숙사 관리비 일부를 복지단이 지원해 군 자녀는 이전과 비슷한 비용으로 더 우수한 시설에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단은 군 기숙사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등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군 자녀에게 우수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네, 이번 협약은 군 자녀들에게 더 나은 기숙사 환경을 제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또 학업에도 전념하여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 자녀에 대한 민간 행복기숙사 입주 지원. 이동이 잦은 군인 자녀들의 주거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김천 상무가 어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3라운드에서 광주 FC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김천 상무는 승점 36점으로 3위 대전 하나시티즌을 제치고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똑같이 4-4-2 포메이션을 꺼낸 두 팀은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중원 싸움을 벌였습니다. 광주는 짧은 패스로 상대 수비 균열을 노렸고 김천은 집요하게 광주의 공간을 막아섰습니다. 전반 36분 광주FC 아사니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에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김천의 골망을 흔들었고 2분 뒤 아사니의 왼발 슈팅이 또 김천의 골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도 광주가 또 한 번 김천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변준수가 슈팅을 시도하기 전 공이 왼손에 맞은 것이 확인되면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후반 28분 공세를 올린 김천 상무가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동경 병장이 문전에서 침착한 칩슛으로 골키퍼의 오른쪽 공간을 제대로 노리면서 동점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김천과 광주는 승점 1점씩 나눠 가졌으며 이로써 승점 36점이 된 김천 상무는 대전 하나시티즌을 제치고 리그 순위 2위를 탈환했습니다.
상위권 탈환에 성공한 김천 상무는 오는 26일 홈에서 제주 SKFC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군 화물의장대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경남 김해에 있는 공군 군수사령부 육공수송전대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이곳에서 임무 수행 중인 공정화물의장사 정보경 준입니다. 공정화물의장사는 각종 작전 물자를 항공기로 안전하게 수송, 투하하기 위해 화물을 포장하고 적재하고 검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때로는 차량 같은 대형 장비까지 항공기에 실어서 투하하기 때문에 정확함과 치밀함은 생명입니다. 제가 직접 정준이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필승! 공군 60수송전대 공정화물장대에 근무하는 정보경 준이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공정화물의장사라는 직책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공정화물장사는 전군에서 유일하게 각종 보급물자를 비행 중인 수송기로부터 안전하게 공중투하할 수 있도록 낙하산 포장 정비, 화물의장, 항공기 탑재, 설치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요원을 말합니다. 공중기동작전 속에서 공수작전의 한 형태로서 화물 투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작업하신 데인가 보죠? 예, 여기는 공중작전 지원 시설인데 이 작업장은 화물의장을 전용으로 하는 작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물은 소형 전술차를 화물의장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게가 한 몇 톤 정도 나가요? 예, 이 화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화물 낙하산, 추시스템 등을 다 포함해서 13,000파운드 정도 되겠습니다. 5.7톤 정도 됩니다. 5.7톤이요? 네, 차량 본네트 위에 이 G11B 낙하산이 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투하를 하면은 낙하산 3개가 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G11B 낙하산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낙하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낙하산이 펴졌을 때 직경이 30m가 조금 넘습니다. 여기는 낙하산을 보관하는 데인가요? 예, 여기는 지금 화물 낙하산을 보관하고 있는 화물 낙하산 보관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낙하산뿐만 아니라 타구 낙하산도 저희가 여기서 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뿐만 아니라 부용되는 낙하산에 대한 개조 업무도 공정화물장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투기용 감속 낙하산을 개조한 낙하산이 되겠고 수명이 도래된 낙하산들을 다시 한 번 더 승결을 불어넣어서 화물 낙하산으로 다시 재탄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 투하의 가장 큰 장점은 적시적소에 가장 신속하게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특수한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재들은 고가입니다. 화물을 투하하기 위한 그 보급물자에 대한 비용보다 자재들의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수송 비용이 고가라는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우리 공정화물장사는 눈에 잘 띄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장한 화물과 고장한 낙하산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귀중한 보급품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군인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위탁교육과 외국군 수탁교육은 세계 각군이 교류를 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국방 발전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국방외교와 방산협력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군 위탁교육과 외국군 수탁교육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군에서는 기술적 노하우를 나누고 교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중 하나가 바로 군 위탁교육과 외국군 수탁교육입니다.
지난 5월 육군에서는 폴란드군을 대상으로 육군 국제과정 중 천무교육과정을 신설해 무기체계 운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육군 국제과정은 지난 2024년 새롭게 개설된 외국군 수탁교육으로 다양한 우리나라 육군의 무기체계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동맹국 간의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더욱더 끈끈이 하기 위한 국방외교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를 군 위탁교육 그리고 외국군 수탁교육이라 부릅니다. 명칭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군 위탁교육은 장병의 군사, 직무 지식을 향상시키거나 자질 향상과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대학, 국외 군사교육 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 연수, 연구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교육을 뜻하고요. 외국군 수탁교육은 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 측의 초청에 의해 군 교육기관에서 외국군 장교, 부사관, 생도 등에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이러한 군 위탁교육과 외국군 수탁교육은 국방 발전을 선도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국방외교와 방산 협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외국군과의 인적 유대 강화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군 위탁교육을 실시한 건 1948년. 육군이 창군되고 미 군사고문단의 주선으로 6명의 영관급 장교가 선발되어 약 10개월 동안 미국 육군 보병학교 고등군사반 과정에 입교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태국 등 장교 수탁교육을 시작으로 외국군 수탁교육도 실시하며 지금까지 상호교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육군 국제과정 외에 또 다른 수탁교육으로는 국제잠수함 과정이 있는데요. 국제잠수함 과정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운용 국가로서 우리나라 해군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전 세계 해군에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3년부터 개설해 교육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3개국 109명의 외국 해군이 수료했습니다. 해외 군사교육시설에서 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군 위탁교육의 경우 직무 분야에서 자기 개발을 꾀하는 동시에 장병의 안목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초중급 장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교육과정으로 꼽히는데요.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미 공군사관학교와 협력하여 1968년부터 위탁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학년 재학 중 절차에 따라 선발되면 미 공군사관학교 생도로 입교해 4년간 생활하게 되고요. 졸업 후 귀국하여 공군 중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이 같은 위탁교육은 일반 부대뿐 아니라 특수부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특수전학교, 영국의 SAS 캠프, 캐나다의 특수전학교 등 쟁쟁한 군사교육시설로 우리나라 장병들을 파견해서 실전급 특수전 전술과 장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육군 특수전학교와 미국의 존 F 케네디 특수전학교가 각국의 특수전 기법과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서 상호 교육 과정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한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군사작전 능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식으로 이어지는 안보의 다리, 군 위탁교육 및 외국군 수탁교육은 기술과 전술을 넘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가치를 전달하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속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6.25 전사자 관련 발굴유품의 과학적 보존 처리와 조사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은 2020년 시작됐으며 최근 5년간 국유단이 발굴 및 수습했던 유품 중 1,300여 점은 연구원의 손길을 통해 보존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신원 확인된 호국 영웅의 유가족에게 전달할 유품의 보존 처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발굴된 6.25 전사자 유품이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와 위상을 지닐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오늘 연세대학교에서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 6.25 참전 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 호국 영웅 명비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막하는 호국영웅 명비는 6.25 전쟁 당시 국내에 소재한 37개 대학 중 처음 건립된 명비이자 연세대학교 출신 6.25 참전 호국영웅의 이름을 화면 속 기둥의 빛으로 각인해 표출하는 디지털 명비입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청이 함정 원격 제어 밸브의 작동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투인원 검사기를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투인원 검사기는 함정의 추진 기간과 보기 장비류의 연료수 해수 계통과 발라스트 탱크를 원격으로 개방 차단하는 원격 제어 밸브의 작동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비청은 이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지난달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휴전선 155마일, 국토와 민족 분단의 비극을 아는 채 17년 긴 세월을 끊임없이 진통해온 조국의 상처. 동서 양진영의 이념이 상극하는 냉전의 찬바람 속에서 어느덧 휴전 17도를 맞이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갖은 우여곡절 속에서 장장 1년여를 끌어온 휴전회담은 전문 5개조 64망의 협정 문서가 정식 조인됨으로써 표면상 이 땅에는 일단 토성이 멎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7년, 위장된 평화의 그늘 아래 비록 토성은 멎었다지만은 어두운 북녘 하늘 밑에 공산 도배들은 오늘도 전쟁 준비에 광분하며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놈들은 휴전 이후 지금까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에서 무려 7,700여 건에 달하는 도발과 만행으로 협정을 위반해 왔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놈들은 일단의 무장 공비를 서울에 침투시켜 무자비하고 처참한 살인 행위를 저질렀고 이것을 계기로 놈들의 전쟁 도발 행위는 점차 악랄해지고 노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의 이 같은 발악이 우리 국민과 군경의 기민한 활약과 전 국민의 투철한 반공 결의 앞에 그만 숲으로 돌아가자 놈들은 또다시 동해안 공해상에서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불법 납치하는 모험을 자행 전 세계 자유민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가 굳으면 굳을수록 초조해진 북한괴뢰 도발은 더욱더 무도하고 악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되는 무장공비의 침투는 그때마다 우리의 군경과 예비군 그리고 전 국민의 빈틈없는 경계망에 걸려 여지없이 분쇄됐습니다. 이렇게 가증스러운 만행을 주저없이 자행하려드는 적을 앞에 두고 우리의 성공 결의는 더욱더 충천할 뿐입니다. 백전백승을 다짐한 60만 국군의 무적의 힘과 200만 향토 예비군의 단결된 힘이 건재하고 멸공을 외치는 3천만의 노호가 이를 뒷받침하여 국토 통일의 지름길을 향해 전진해가고 있는 지금 번영과 자주국방의 굳건한 기틀은 마련되었습니다. 17년이란 긴 세월을 참고 견뎌온 결의 분노와 힘의 응징은 조국 통일의 수건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7월 23일 기상정보입니다. 7월 하순에 접어드니 이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서울에도 나흘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유사하게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광주는 2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광주는 37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오후 중 산발적인 소나기로 인해 산악 지역에서 항공작전에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양호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에 의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뜨거운 날씨를 보이겠으며 계속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27일 이후 남해상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